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주요 원동력은 은행주에 있었는데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계열회사와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 이 증거금 적립금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글로벌 주요 이슈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은행주들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은행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 하강이 지속이 된다면 은행 자체적으로 몇 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자본 보완 그리고 확충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몇 분기 이상 경제 쇼크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미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33개 은행들이 최대 7천억 달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서 주목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에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은 최근 4분기 평균 이 분기 이익 이상을 많은 금액을 지출하지 못하게 했고 3분기 무엇보다도 자사주 매입을 제한키로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우려감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는 올라도 그 지수단에 대해서 시험대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경제 재개를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텍사스주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좀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뉴욕 증시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6일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한다라고 밝혀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 국제 유가 상품 시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WTI와 브렌트유가 보시는 것처럼 1%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국제 유가는 반등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뉴스와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였는데 자, 이것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위치 기술업체 텀텀이 6월에 세계 대도시들의 차량 통행량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난해 수준을 거의 회복한 6월의 대도시 자동차 통행량이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봉쇄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 풀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동도 많아지고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석유 소비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살짝 들으셨겠지만 이 볼커럴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은 미국 당국에서 이 볼커럴을 완화해서 전체적인 투자의 심리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의 강세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됐는데요.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볼커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의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와 미국의 이런 당국이 은행들이 계열회사와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할 때 일종의 증거금을 적립하도록 했던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벤처 캐피탈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에 있었던 규제들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금융주와 은행주들이 좋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 섹터가 2.7% 넘게 상승을 했고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주요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앞두고도 역시 장 후반에 막판에 상승세를 더 보태주면서 JP모건이 3.5% 급등했고 시티그룹도 3.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히 증권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오늘은 이런 금융주나 증권주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반응할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뉴욕 증시가 1%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볼커 룰이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와 관련된 이 룰이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주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에서도 상승세였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가 경제 제재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재개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걸 중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네. 근데 어제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흐름들도 있었고 또 ECB 쪽에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에 대한 그런 일정 부분 낙폭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좀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최근에 뉴욕 증시와 상관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양상,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하락은 예상했다라는 식의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은 이제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자금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야 언제나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SK바이오팜의 이 공모 청약에 몰렸던 30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갈까? 예. 이것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의 특징 같은 경우에 업종별 또 종목별 차별 현상인데 이게 닮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종목 있잖아요. 네. 그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개장 분위기에서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또 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도 함께할 거고요. 김영구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도 구호를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금요일 시장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쭉 그랬죠. 개인의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점인데 개인이 1조 원 이상 사들이면서 상승에 베팅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의 그 전략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오늘의 금요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 시장이 좀 빠졌는데 개인들이 또 시장을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조 2천억 정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근본적인 물량들을 보면 시중 물량도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외에 이렇게 좀 현명하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매매해도 될 건데 단기적으로 매수보다는 물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하반기, 이제 상반기를 마감이 되고 하반기 때 이렇게 실물단들을 체크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한 재선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유동성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라, 저희 전략은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겠습니다. 80대 20, 80은 현금, 그다음에 종목은 20,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쓰겠고요. 지그재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루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 때는 이게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급락을 빠지진 않지만 늘어지게 빠진다. 막 지루하게 빠질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사람의 힘을 빼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번처럼 2월달, 3월달처럼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힘들게 지루하게 사람이 급락이 나오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이 지루하게 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지루하면 못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니까 하반기 이제 6월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이틀 남았잖아요. 상반기를 잘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을 보도록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어제 약간 종가 부분에 이렇게 확 들어왔거든요. 물량을 땡겨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리예요. 이게 정말 추세를 옮겨서 끌어올라가는 자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파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살짝 끌어올렸다가 다시 빠지는 이렇게 지루지루하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다우존스보다 나와요. 그래도 고점에 대한 머리대 양쪽 어깨에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패턴을 볼 때 여러 가지 보거든요. 기술적 지표도 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환경들을 넣어가지고 믹싱을 하거든요. 차트는 한 60% 정도는 맞는 확률이 높아요. 60에서 70 정도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 40%는 뭐냐 시장의 그 반응이거든요. 환경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쪽 어깨란 말이에요. 이쪽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깨예요. 근데 이게 좋은 어깨냐 나쁜 어깨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어깨가 이제 머리를 만들려고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어깨를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근데 이 어깨가 처진 어깨가 나오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삼천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깨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 어깨 위에 머리도 돌파 못하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P도 똑같고 우리 베트남 펀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펀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국도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차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나마 중국이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베트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베트남 쪽은 중장기적으로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 분포도를 잘 보고 앞으로 어떤 때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면 베트남하고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접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나라의 펀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단은 1,200원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지켜보면 환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외국인의 우호적인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질 않는 거죠.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면서 시장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잘 많이 들어오는 거는 1,100원대에서 1,150원대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윗단은 잘 들어오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환율이 떨어져서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위에서는
환율단에서 이 1,200원대 윗대는 외국인들 들어오진 않아요.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이나 1,150원대 이때가 와야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때가 돼야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환율단도 잘 보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위안화는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중국 위안화를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 빈도가 강해서 위안화에 대한 모습들을 잘 체크하고 환율단을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또 이제 원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살짝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유가가 반등이 들어왔어요.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38.72달러. 저번에 얘기했지만 40달러가 목전이다 얘기했어요. 이 위에서는 좀 버거울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위에서는 따라가는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태영과 ETF 유가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기회라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때 10달러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0달러, 4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올라왔잖아요. 이제 떨어질 겁니다라고 할 거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머리대다라고 얘기했어요. 못 올라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고점에 대한 머리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윗꼬리가 계속 지잖아요. 여기는 매몰대예요. 이 자리가 돌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돌파하는 경우인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머리까지 왔고요. 중장기적으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면 금은 괜찮아요.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오래 갖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은 여기서 우리가 그 물량을 조금 익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다 했잖아요. 금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 진석만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중간에 금을 좀 팔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행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보다는 은을 보자라고 했어요. 은 쪽이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은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49달러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은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금이 조금 버겁잖아요. 그럼 은 쪽으로 금값, 은값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아직 저평가돼 있어서 이제 은 쪽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우리나라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70달러 돌파하냐 못하는 건데 여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5일선 잡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잡고 있거든요. 21선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한참 조금 밀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한번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할게요. 97달러, 97달러 위에서 여기 있거든요. 하락에 그 끝자락에 있거든요. 달러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잘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폭을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단기 98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체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 주식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개인의 부동자금이 이렇게 많을까?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도 놀랬을 거예요. 외국인들 기관은 다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내심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버블이 끝자락은 개인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최근에 우선주들 움직이는 거 봤죠. 세력들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거든요. 누가 많이 손해보냐.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끝자락은 누구냐. 우리 빅텍 떨어지는 거 봤죠. 우선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슈마시스 하한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블의 끝자리를 버블은 어디가 버블이가 끝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근데 이렇게 과열이 됐을 때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들은 사질 않고 개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600조예요. 개인들의 SK바이오판이 30조가 들어왔다고 한들 600조와 30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600조가 무조건 이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가 채팅창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영구 멘토를 3년 동안 봤는데 이번에 현금 갖고 있으라는 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6년 동안 하면서 현금 보유하세요라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인버스 추천한 것도 처음이고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실물단들을 영향을 주면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현금 있으면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그 종목 무조건 삽니다. 맞지 않을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맞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채팅창이 많이 오셨는데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종목을 살까요? 안 살까요? 무조건 삽니다. 예. 그래서 단가를 낮추시려고 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한 템포 쉬면 어떨까요? 그걸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남들이 다 물타기 할 때 나는 아직 하지 않는 거. 유튜브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래서 주식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꼭 타게 돼요. 떨어지면 무조건 타게 돼요. 그게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냐? 시장이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돼요. 단가를 높이는 게 더 낫죠. 왜? 추세가 만들어져서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든가 아니면 올라가면 사든가 이렇게 하세요. 떨어질 때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 해드려야죠. 우리 아모레 퍼시픽하고 GS건설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단가를 낮춰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선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좀 빠졌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인버스는 상황이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예, 인버스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아직도 좀 위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매도 얘기를 하면 그때 매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다 해도 바닥 잡는 라인이니까요. 아주 저점에서 잡았다 생각하고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당분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더 불안하고 위험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시장이 또 좋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종목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렇게 시장과 함께 그 종목도 같이 드리는 전략을 짤 거니까 매일 아침 코멘트 보시고요. 추천 종목이 떨어진다고 놀라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뿅뿅 하고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때는 꼭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멋진 이데일리 TV 꼭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버블 시장을 경계하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질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저희 댓글창에서도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9시 40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도의 타이밍 노리고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어제 수급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급락이 좀 나왔죠. 뉴욕 시장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이 어제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강하게 순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우리 시장이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동반해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하락에서도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 전체적인 시장의 힘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개인 수급이다라는 것을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이 1,978억 원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관은 함께 팔면서 시장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시장이 개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개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 이런 업종과 종목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가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SK바이오팜의 여파를 계속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은 일단 끝이 나긴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에 제가 어제 31조 원의 자금이 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31조 원, 이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만 SK바이오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30조 원은 일반인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0조 원이 과연 이제는 어디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자, 일단은 SK바이오팜 공모주에 공모주 청약에 몰린 이 30조 원이라는 돈 어디서 왔느냐?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은행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있었던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왔는데 그중에서도 SK바이오팜이 화제가 되고 집중이 되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결국에는 기존의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아니고 새로 유입된 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반 청약 대금 전체 30조 9,889억 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제외를 하고 30조 7,970억 원이 청약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조 원의 이 머니 무브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주식시장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자금들이 증시에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게 된다면 이런 자금들은 결국에는 증시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신영증권에서는 자, SK바이오팜 청약 대금은 주식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초저금리 시대에 성장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인데 최근 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투자처에서도 좀처럼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오히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SK바이오팜을 보면서 주시장에 들어온 것이고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더 머물면서 투자처를 찾고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이 정말 증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자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시에 남아있게 되면 오늘 아무래도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 예탁금 작년 연말만 해도 27조 3천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는 자금들이 한 27조 원대였는데 자, 2020년 올해 들어서 2월 들어서 31조 원으로 부쩍 늘어나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3월에 43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에 46조 1,400억 원대까지 이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SK바이오팜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더 머물게 되면 분명히 50조 원도 돌파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SK바이오팜의 이런 IPO 흥행, 대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IPO와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 하반기에는 어떤 회사가 상장할 것인가, 여기저기 좋은 회사들이 상장한다라는데 그때 투자할 다시 한번을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의 수혜를 받아서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이 회사, 과연 IPO에서 또 어떤 자금들이 쏠리면서 또다시 SK바이오팜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페이지도 역시 상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솔로엠, 그리고 크래프톤이라고 해서 예전에 블루홀이라고 알고 계셨던 이 게임 회사도 역시 상장을 하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줄줄이 대여급 IPO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어디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 IPO 시장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정말 주식시장에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서 대규모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연초부터 현재 6월 한 말경까지 개인 순매수가 무려 38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예탁금 증가 아까 보여드렸죠. 연초에 대비해서 20조 원 넘게 예탁금이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의 자금들이 뭐 30조 원이 전부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30조 원까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무려 90조 원 가까운 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외국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받쳐주는 든든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의 열풍을 이번 주에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이나 일각에서는 너무 한탕주의 아니냐, 주식에서 뭔가 한탕 노리려는 그런 자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IPO의 자금은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청약을 받지 못하는 자금들은 일제히 다시 자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한탕주의다, 열기다라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열풍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자, 이번 열풍은 어쨌든 부동산, 주식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시장에서 적당한 투자처가 있으면 시중의 유동자금은 얼마든지 생산적인 곳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빠르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이런 은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그런 구미를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과연 이 SK바이오팜에 몰렸던 30조 원의 자금들은 어디로 쏠려갈지, 주식시장에 남아있을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5G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주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 장비 5G 반등 신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만나보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5월에 캐나다 3대 이통 사업자 텔러스와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G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이었고요. 사실 3월에 뉴질랜드 최대 이통사 스파크와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또 캐나다 쪽, 또 미국 쪽 이런 부분과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그 이후 3개월 이후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텔러스 캐나다 쪽에서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장비 발주한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보니까 하반기 발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뭐 AT&T, 버라이즌 대표적으로 5G 투자를 이제 조금 더 앞당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6월 버라이즌과 5G 4G 이런 기지국 장비의 공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기존 망을 더 좋게 하고 또 새로운 망을 투자하는 흐름들 4G, 5G 투자가 더 확대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하반기 가면서 5G 상용화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또한 또 시대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기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SK텔레콤 주도로 오픈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요.
우선 랜 같은 경우에는 무선 그런 접속망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5G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RU와 그리고 DU로 나눠져 있는데 RU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무선 신호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D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호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키아 그리고 하웨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 이 덩치 큰 이 대형 업체들이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픈 랜이 그거를 좀 방지하고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환을 할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통신 장비 쪽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형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신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설비 투자 40% 절감 효과가 있어서 오픈 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지국 표준안 이런 부분이 표준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아무래도 국내 통신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5 관련 기업들도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랜 표준 제정에 SK텔레콤이 글로벌 동맹 업체 이런 부분으로 계속 협력을 해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하면서 중장기 기술 변화에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4G, 5G 상용화 국가 수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5G가 그렇게 크게는 성장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만 보더라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1, 2분기 지연이 됐습니다만 5G는 결국 시대적 흐름이고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화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23년까지 연평균 통신 장비 규모가 55%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게 파란색이 5G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수주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로의 낙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수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대표적으로 공급 업체들을 주목하라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KMW,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RF텍, 그리고 RFHIC, 그리고 오이솔루션, 대덕, 나무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런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수주가 확보되면서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세요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이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또 중요시 봐야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 업종에서는 뭐를 봐야 될까? KMW를 관심주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희망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추정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초 기대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북미, 일본 등지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하반기부터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결국 하반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들도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발주를 더 늦출 수 없는 시기적인 흐름들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목표주가 8만 원 유지했으니까 KMW 관심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부분 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영업 이익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서 20년도, 21년도 유지될 거고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돼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 KMW 받고 RFH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
지금까지 맥에서 보시면 연초 기대했던 여러 번의 글로벌 그 수주 이런 부분은 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수주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수주가 재개가 되면서 수주 증가 덩달아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4,000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큰 고객사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중이 큰지 만나보면요. RFHIC 삼성전자양 매출액인데 20년, 21년, 22년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고객사가 잘 나가다 보니까 RFHIC 같은 이런 장비 업종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통신 장비 업체 두 종목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5G 시장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매기 쏠릴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를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던 섹터,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팬데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기본적으로 사실 많이 얘기 나오는 건 언택트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외에도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1분기부터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대형주, 소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호조라던가 외식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내식이라고는 새로운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식품주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섹터에 상당히 실적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의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우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간편식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식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HMR 생산 OEM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 간편식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제품이 냉동 핫도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가정에 에어프라이어기가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전에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최근에 많이 저렴해지면서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대중에 많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에어프라이어기의 도입이 오히려 우영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 조리의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개학 연기가 해당 기업 우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었다. 네.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밥 차려주긴 좀 어렵고 이런 간편식으로 대체했던 흐름이 실제로 실적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았다. 2분기도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상승까지 기대가 된다 설명하셨는데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현재 5,000원대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3, 4월 때 이제 한창 코로나 관련 네. 주들이 상승 나올 때 우양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2차 팬데믹 우려가 나오니까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승 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 레벨 보이면은 아실 텐데 현재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서 생각을 해봐도 20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퍼가 한 12배 정도 구간 여전히 성장성 대비해서도 저평가다 시장 확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 닭가슴살 판매 업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푸드나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갖고 있는 플랫폼, 랭킹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플랫폼이죠. 이 기업을 요약하면은 식료품 플러스 언택트 이 두 개를 모두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3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성장률 추정치가 1분기부터 2분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60%에 달할 것이다라는 높은 평가까지 받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감이 큰 회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랭킹닷컴이 특히나 앞으로 충분한 더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자, 그럼 역시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썼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피로도를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으면서 해당 이평선을 지지를 받을 때 그때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홈쇼핑 런칭이 계속 완판이 되면서 해당 모멘텀도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뉴스상에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양과 푸드나무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음식료 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만나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은 뉴욕 시장과 최근에 연동되는 양상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제 벌써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벌써 7월이 되는데 하반기에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또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즌이 오는데 자, 2분기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우리 상장사들은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나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실적을 선방해 줄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략을 보면은 종목 장세의 중요성 언급되는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우리는 곧 확인을 하겠지만 3분기 이후 이 종목들의 그 여러 가지 실적 전망치 확인하는 거 굉장히 그쵸. 중요하거든요. 발빠른 전략, 리포트 전략에서도 저희가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또 얼마나 반등을 해주면서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 금요일이지만 또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자세하게 개장 체크해드리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전체적인 넓은 시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주 금요일에는 숫자와 지표들을 통해서 최근의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의 투자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전체적인 수치나 지수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미 EU 무역 갈등이 이제 동시에 이제 좀 발생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 등으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서 확연히 이제 내려오면서 급격한 약화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서 이틀한 이후 이제 재차 반등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또 IMF에서 이제 그 2달 만에 글로벌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면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재부각되면서 이제 또한 이제 경제 봉쇄 우려까지 조금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급격히 약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유동성 확대로 이제 과도하게 이제 급등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일정 부분 조정은 지금 이제 좀 당연한 모습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네네. 또한 지금 이제 위험 자산 선호를 지금 이끌 강력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당분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IMF에서 이제 부채 문제까지 좀 한번 또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는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즉 지금 이제 최근의 증시는 결국 이제 연준이 좀 이끌었던 증시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연준은 이제 추가 정책 대응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공개 발언은 지금 7월 1일 수요일까지 지금 미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지금 5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율 격차 축소를 위해서 지금 트럼프 인프라 투자 활동 카드를 지금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IMF 의견을 다시 한번 재짚어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사 확대 등을 지금 반영해서 세계 경제 지금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2달 전 마이너스 3%에서 지금 마이너스 4.9%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금융시장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지금 디스커넥트 돼 있다. 지금 괴리가 발생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IMF도 한번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 또한 추가 하방 위험으로는 지금 이제 2차 확산에 따른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득 불평등이 좀 심화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채 부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DP 대비 글로벌 그 부채가 지금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을 지금 상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이제 그 대외 건전성 지표를 지금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년물 CDS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뭐 그 한국의 부도 위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상수지나 뭐 이런 대외 건전성 지표를 얘기해주는 지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3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지금 선진국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중국이 한 51 정도인데 중국보다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시 견전성은 상당히 지금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주가 수준이 아직 여전히 이제 펀디멘탈 대비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제 그 급격히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아직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직 강한 복귀는 아직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투자 심리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 쪽에서는 뭐 연준의 이 추가적인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대선과 관련돼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경제적인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의 CDS 프리미엄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는 신호가 사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 56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개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개장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개장 전에 6월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소비 심리는 일단 투자할 상승한 흐름들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반등 출발 예상이 되고 각각 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소비 심리 상승에 대한 긍정적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월, 6월 다른 정부 정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상당히 좀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면은 뭐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유통주라든지 뭐 음식료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된 생산을 좀 많이 수혜를 입는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관련된 뭐 화학이라든지 뭐 유통, 뭐 음식료종군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워낙에 오늘 전체 시장이 동시효과 때 좋게 나오는 것이라서 꼭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이게 연속성을 좀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5, 6월은 정책적인 효과가 좀 강했다고 본다라면 7, 8월 달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 동향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단발성일지 여부는 다음 달까지 좀 추이를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 정세입니다. 종목의 흐름 저희가 또 잘 봐드려야 될 텐데 헬릭스미스 호가상 뛰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임상 3-2상을 개시겠다라는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헬릭스미스 오늘 5% 넘는 거의 6%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옴니 시스템 역시 6% 넘게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230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는데요. 산업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슈프리마도 지문 인식 센서와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2%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 뭐 헬릭스미스가 임상 3-2상에 대해 어떤 기대감들이 예.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주가가 보통 이럴 때는 좀 급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오늘 뭐 상승합니다만은 동시효과 때 흐름을 본다라면 5% 정도의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그 작년 연말에 좀 임상 좀 실망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스케줄표대로 좀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임상 3-2상은 조금은 더 진일보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저는 뭐 추가적으로 뭐 아주 급등까지 아니겠습니다만 7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이나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좀 흐름 자체가 좀 최근에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좀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좀 턴을 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옴니 시스템이 조금은 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메이도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샨다와 미래전설2 저작권 승소에서 그 부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덕에 8% 넘는 급등세로 출발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37,000원 선의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네오셈도 6% 강세인데 SSD 테스트 장비 교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어제 시장이 개인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상승의 효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그 시장에 대한 질이 궁금한 상황이고요.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전문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 시장이 1% 넘는 상승세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이 2,14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어제 대비해서 28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시장 역시 1% 동반 강세임으로 출발했고요. 8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758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네요.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1,200원 선 위로 다시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6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1,200원 선 하회하면서 출발을 하죠. 자, 1,199원 선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달러원 환율에 대한 이 등락 요소, 이런 변동성도 느껴지는 시장인데 오늘은 일단 워낙 강세 흐름으로 약세에서 일정 부분 탈피하면서 출발한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자, 일본 증시 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0.8% 되돌리면서 상승 출발이 됐고요. 22,434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6엔대에서 107엔대로 엔달러 환율이 올라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개장 분위기 저희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요즘에 이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면서 약간 변동성이 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 증시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1% 정도 갭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더 올라가기는 쉽진 않다.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에 한 50%를 좀 되돌렸고 미국 증시 상승한 폭만큼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면 좀 뒷심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세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더 약간의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본다라면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1%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상당 부분 2%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2% 가까운 상승, 부품주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화학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유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전통 화학주들도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화학주랑 같이 묶어서 보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인데 중소형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오늘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도 조금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 보험, 증권, 은행주들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금융주들, 증권, 보험은 뒤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강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디가 특별히 더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화학 쪽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들도 보신다라면 약간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조금은 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만 시장을 주도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뭐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본다라면 5G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선별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대북 관련된 기업들이랑 뭐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본다라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엔터주들도 그렇게 강하진 않다. 좀 이슈가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좀 관망 심리를 좀 보자. 그러니까 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투자 심리가 좀 더 강한 오전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KC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반기부터 동박 증설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3%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65,400원 선, 오늘 장중에 65,400원
1,400원 선 이게 최고가 52주 신고가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솔케미칼과 SK케미칼 동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한솔케미칼이 4% 강세, SK케미칼이 8% 넘는 강세 흐름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종목에서요. 시가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들을 또 검색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탑순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앞서 호가 때 잠시 언급드린 네오셈이 오늘 20% 넘는 강세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SSD 테스트 장비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매기가 좀 쏠리는 것으로 예상되고 위메이드 역시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8% 강세 흐름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노션 역시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페노션도 긍정적이죠. 일단 2분기는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3분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시황 상승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죠. 페노션 상승세 4.6% 강세 흐름으로 출발된 흐름들이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KB금융도 오늘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추가 인수 지분 이런 부분에서 추가 지분 인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요.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 발행 소식도 알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요. 배럴이 오늘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내 인지도도 확대하고요. 그리고 태국 등 해외 시장도 진출할 거고요. 브랜드 홍보도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후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풍산도 1.5%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방산 매출이 회복된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북미향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00원 선을 기록하면서 1.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주 더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네, 뭐 오늘 약간 기할법, 그러니까 기업 활성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네. 덕양산업이라든지 뭐 상하 프론테크도 상승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상승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에이스테크가 한 15% 정도 급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기대감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흐름을 신고가 행진을 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좀 부담될 수 있는 위치가 일부 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SK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SK처럼 그 미국의 자회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받는 모습을 좀 형성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한솔케미칼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형성되었던 뭐 테마라고 할까요? 혹은 강했던 섹터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오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 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줄였습니다만 비슷하고요. 2,1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의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세로 장 초반에 돌아서면서 소폭입니다. 42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의 순 매수에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조 원 이후에 오늘 1,250억 원 정도 매수세 이어지고 기관은 8거래 연속 팔자 흐름 나타나면서 1,300억 원 정도 매도의 흐름이 나타나죠. 자,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60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의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역시 1,200원대 아래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6원 하락하면서 1,198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경제 이슈 이제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고 여전히 금융투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도를 계속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어제 뉴욕 시장도 그랬고 조금 하락이 있긴 했지만 뭐 이게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헤지펀드 포지션으로 한번 네. 시장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뭐 포지션 자체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쵸.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헤지펀드 포지션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약세장은 아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메이저 헤지펀드들의 이제 포지션을 보면 지금 위험 자산을 지금 급격히 확대하지도 않고 지금 급격히 줄이지도 않는 이런 구간입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포지션 자체를 분석해 보면 상방을 지금 좀 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좀 추가적인 개선 여지는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헤지펀드의 지금 주식 매수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CTA 전략을 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트렌드 팔로잉 전략인데요.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확인해 보듯이 지금 주식 매수 비중이 지금 과거 대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예, 아직 그 매수 포지션 역으로 생각하면 추가로 더 매수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격히 줄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해외 선물업자들의 CTA 포지션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트렌드 팔로잉 전략이기 때문에 추세 추정 전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로 매수를 더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24% 정도만이 지금 매수에 가담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좀 더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된다든지 혹은 펀디멘탈 혹은 이런 데 좀 자신이 생기면 추가로 좀 더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전체적인 포지션은 이제 시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뭐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조심스러운 강세, 그러니까 강세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강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그 하방에 대한 해치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방에 대한 해치라는 말은 이제 프로텍티브 풋, 그러니까 풋 옵션을 지금 좀 상당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빅스 지수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빅스라는 것은 이제 내재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빅스 지수가 아직 30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내재 변동성, 즉 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아직 상당히 크다고 지금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장기 투자자의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중립 포지션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지금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지도 줄이지도 있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제 그 2차 확산 우려, 이제 미국의 뭐 무역 분쟁, 미중 유럽 무역 분쟁 이런 것은 지금 헤지펀드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하다고 지금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냥 차익 실현의 빌미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헤지펀드의 포지션은 지금 미국과 신흥국의 주식 포지션이 지금 가지하는 상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 즉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인 리액션 셋오프, 즉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어떤 트리거가 딱 들어오면 변동성이 갑자기 급증하면 주식 매수 포지션을 확 줄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이제 비중 축소 가능성은 좀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원 부장과 함께 뭐 전 세계적인 투자의 트렌드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고 있다. 조심스러운 강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투자 여력은 뭔가 트리거가 나타나면 더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요약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종목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 제시해드릴 텐데요. 이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STI를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테마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약품, 공급 장치를 제조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정하고 식각하고 현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STI는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잉크젯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시죠. 매수가 16,200원, 목표가 18,200원, 손절가 15,500원이고 STI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둔화된 상황이죠. 16,500원, STI 오늘 장중 흐름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새빨간 스캔들에서 오현진 전문가가 코프라를 제시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인데 자동차 경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한다라는 게 이 기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 내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코프라가 부각받을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3,100원,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900원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코프라 3,095원 선 가리키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봉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코프라에 이어서 IA 네트워크스로 황주명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양자 암호, 수혜 기대주의다라는 부분인데 개인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런 인식 하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미지 센서, 패키징 사업성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나 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포트를 확대하면서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매수가 7,500원,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400원 라인이고 현재 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A 네트워크스 현재 1.9%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고요. 2,14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것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은 결국에 비슷한 수준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7월 실적 발표할 때까지 아니면 다른 뭔가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시장 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유창희 대표님은? 네, 저는 현재 같은 모습이 최소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2주 전이죠. 2주 전에 코로나 약간 이제 2차 팬데믹 우려감으로 주가가 급락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제 그때 하락했던 거는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똑같은 이슈로
뭐 그저께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같이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연동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주가를 막 지난 3월 달처럼 막 뭐 급직 낙하할 이슈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겨내서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크게 본다라면 한 2,15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 밴드를 좀 잡아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 두렵다는 생각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오늘 아침 보면도 1% 갭상승이 나와버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주식을 보유해서 마감했는데 다음 날 뭐 2% 개파락이 나와버리면 네. 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된다라면 좀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그 매수 타이밍도 한 번에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지지선들이 확인된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완벽히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하면서 올랐을 때 조금씩 팔면서 수익을 챙겨 놓자. 그 다음에 또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유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고, 자, 다음은 정호연 부장과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럴 때 그러면 저희가 좀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이제 그 헤지펀드 포지션 아까 결론을 못 내드렸는데 뭐 헤지펀드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비슷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과거 패턴을 이제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제 긍정적 뉴스가 없다면 한 7월 6일까지는 이제 그 위험 회피 상향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포지션 자체로는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월 10일 이후로 시작된 이제 가치주 매도 모멘텀 주식 매수는 이제 8월 중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조 지표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가 매수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좀 올라설 때 매수를 좀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어제 이제 임상 진행을 한 이제 헬릭 스미스가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죠. 네.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보면은 이제 뭐 삼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회사가 거짓이 없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동학을 이제 간단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혈관 생성 유전자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한 회사인데요.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막힌 혈관을 이제 뚫을 수 없다면 이제 우회하는 이제 축부 혈관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이제 간 세포 성장 유전자를 이제 환자에게 이제 주사해서 발현하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관과 관련된 이제 혈혈성 질환, 신경 질환에 작용 가능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이제 실제 이게 상업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이제 헬릭 스미스보다 이제 그 기전이 약한 일본의 이제 엔제스 M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금 상업화에 지금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은 이제 DPN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이제 그 질환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이제 실패 요인을 보면 이제 플라시보 컨트롤 부분을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 CRO 관리를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헬릭 스미스가 오늘 튀어 오르는데 이걸 투자하려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임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까지 이를 바라보야 되는 진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접근을 조정이 하셔야 나왔을 되고. 때 예. 차근차근 모아간 아까 우리 윤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예. 접근으로 가야 된다. 다만 단기 이슈는 지금 이 헬릭스에서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CMO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노피스라고요. 여기서 이제 DNA 백신 관련 지금 수주 기회가 지금 가능성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재료가 나오면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호일 부장과 또 헬릭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4월과 6월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 추천 이후 10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이평선 이탈 시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주가 6거래 연속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 정별의 흐름으로 5일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누리플랜인데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비접촉식 버튼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 모멘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장은 강보합권 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경남 바이오파마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대체육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 조정을 받고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IN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INX는 클라우드 등 언택트 관련주로 지난번 신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은 1%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삼성중공업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수주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매매로 접근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조정받고 역시 오늘장 1%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에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상승이 초반에는 1%대까지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이 또 오늘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는요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좀 걱정했던 연준의 FOMC 의사록도 나오니까 챙겨야 될 요소 많습니다. 저희가 잘 또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와 관련된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네.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이 영향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모닝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뵐게요. 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